어이, 너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만수 아냐? 만수의 귓가에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고향 마을, 변해버린 풍경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지난날 그대로였죠.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춘식이. 오랜만이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모자 챙을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시장통은 활기찼습니다. 오래된 방앗간 간판, 아직도 그대로인 우물가, 그리고 이제는 늙어버린 친구들의 얼굴들. 여기 좀 봐라. 서울 갔다 왔다는 만수가 돌아왔다. 춘식의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몇 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만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에게 그것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고향 구경 좀 하러 왔네. 만수는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6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차림새와 고급스러운 손목시계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저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던 가난한 아이일 뿐이었죠. 서울에서 뭐하고 사냐? 아직도 공사판에서 일하나? 춘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만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이 좁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만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그토록 크게만 보였던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이제 낡고 작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직도 그러고 살아?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그때가 더 좋았을 거야. 춘식의 비웃음 섞인 말에 만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머슴이란 단어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가슴을 찌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자제력으로 감정을 숨겼어요. 고향을 떠난 이후 그가 걸어온 길, 그 험난했던 세월들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힘들었지. 만수는 단지 그 말만 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멀리 있었어요. 오늘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를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13살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이 마을에서 생활했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만수는 예전에 살았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신의 집이었죠. 춘식의 부모님이 살던 집이요. 이제는 낡고 허름해진 그 집을 바라보며 만수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이곳에서 그는 사람이 아닌 그저 일하는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돌아왔구나. 우리 집 소를 그렇게 잘 돌봐주던 녀석이. 만수의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 여사, 춘식의 어머니였어요.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만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릴 적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윤 여사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만수의 단정한 차림새와 품이 있는 말투가 예전의 그 소년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예전의 그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서울 가서 뭐 좀 된 모양이구나. 이제 와서 자랑하려고 돌아왔나?
만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50년 전 이 집을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빈손으로 서울로 향했던 그날, 만수는 단 한 가지 다짐만 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주 다른 모습으로요. 그냥 옛 기억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했네요. 만수의 담담한 대답에 윤 여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 자신을 만든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장통을 지나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 만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만수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늘처럼 그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머슴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던 13살이었지.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 예전 자신이 소를 몰고 다니던 초원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비가 내리던 초여름의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수야, 이제 박신의 집에서 살게 될 거다. 거기서 일도 배우고 밥도 먹고. 동네 이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그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박신의 대문을 들어서던 순간 만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날부터 만수는 머슴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워야 했어요. 새벽 4시 반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꼴을 주고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상이 차려지면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뒤에야 부엌에서 찬밥을 먹을 수 있었죠. 이 녀석 아직도 자고 있니? 어서 일어나지 못해? 윤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만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깼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 손발이 꽁꽁 얼었지만 따뜻한 방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헛간 한 구석이 만수의 잠자리였으니까요. 한여름에는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풀어 올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우리 집에 있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정도 일은 해야지. 박씨 영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만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만수는 속골을 베고 땔감을 해왔습니다. 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죠. 춘식은 만수와 같은 또래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었어요. 춘식은 학교에 다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면 만수를 놀리는 것이 취미였죠. 야, 머슴아. 우리 소 잘 먹였냐? 너도 소랑 똑같이 생겼다. 춘식과 그의 친구들은 만수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놀렸습니다.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만수가 맞서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 심했죠. 한 번은 만수가 실수로 춘식의 학교 가방에 흙이 묻게 했다는 이유로 온종일 마당에 꿇어앉아 있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윤 여사는 만수가 한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빼앗아 구석에 던져버리며 말이죠. 만수는 그날 밤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또 혼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 촛불 하나 없이
달빛에 의지해 주운 신문지를 읽으며 글자를 익혔어요. 막노동을 하며 굳어버린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도 만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배워나갔죠. 15살이 되던 해겨울, 특히 추웠던 그날 밤의 기억이 만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윤 여사의 귀중한 도자기가 깨진 일이 있었어요. 춘식이 실수로 깨뜨렸지만 그 누명은 만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깼다고 춘식이가 말했어. 이 배은망덕한 녀석. 박씨 영감의 회초리가 만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아파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만수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죠. 그날 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리라. 더 이상 머슴으로 살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리라. 그날 밤 만수의 다짐이었습니다. 쌀쌀한 헛간 바닥에 누워 별을 보며 만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만수는 17살이 되었어요. 어느 새벽 만수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몰래 모아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박신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만수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죠. 서울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걸으면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배웠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의지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머슴살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만수는 주머니 속에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삭은 간신히 될 것 같았어요.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 마을은 점점 작아졌고 만수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버스 속에서 만수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머슴이라 불리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어린 만수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마을 뒷산에 서서 그 시절을 회상하던 만수의 눈에서 잠시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겪었던 모든 순간들,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만수를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머슴이었다. 하지만 이제 만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아, 아버지다. 이제 오셔도 좋겠구나.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내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지. 만수는 아들 하늘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편안한 뒷좌석에 앉아있는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7살의 만수가 서울 터미널에 처음 발을 디딘 그날 가진 것이라곤 작은 보따리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하늘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까요? 두려움? 설렘? 아니면 그저 막막함?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내일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만수는 처음 서울의 밤을 보낸 을지로 뒷골목의 허름한 여인숙을 기억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며 잠을 청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자리 있습니까? 건설 현장, 식당,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만수는 묻고 또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신분증은? 경험은? 17살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이틀 동안 굶었어요. 돈이 떨어져 여인숙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만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신문 배달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해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면 안 돼. 할 수 있겠나? 배달소 소장의 질문에 만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수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뛰어다니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 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의 고생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 만수의 말에 하늘은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자신과는 다른 아버지의 삶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그때 혹시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으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가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여러 번 있었어. 특히 아픈데도 쉴 수 없을 때, 그리고 만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21살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1달 넘게 병원에 누워 있었던 그때 만수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일을 못하니 방도 잃었죠. 그야말로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지. 내 어머니 말이다. 만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였던 정하나. 그녀는 만수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첫사람이었죠. 밥 한 끼 사줄게요. 퇴원하면 같이 일할래요? 내가 다니는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그 말 한마디가 만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퇴원 후 만수는 하나가 일하던 섬유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일했지만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는 어땠어요? 첫눈에 반하셨나요? 하늘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만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아니었어. 처음엔 그저 동료였지. 하지만 그녀의 씩씩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좋았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얼굴로 이겨내는 모습이. 만수는 그때의 하나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항상 밝은 표정,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만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젠가 우리만의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작은 분식집이라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나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만수에게 꿈이란 것은 사치였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말은 만수에게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내게도 꿈이 생겼어. 그래, 나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20대 중반 만수와 하나는 결혼했습니다.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 없이 그저 동사무소에 서류만 제출하는 소박한 결혼이었어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둘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나는 건설 현장에서, 하나는 식당에서. 서로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매일 밤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 결혼 3년째, 만수와 하나는 드디어 작은 분식차를 마련했습니다. 근처 공장지대 앞에 차를 세우고 떡볶이, 순대,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순의 분식차는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떡볶이는 정말 최고였어. 지금 생각해도 그 맛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 만수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했으니까요. 그의 가을, 내가 태어났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하늘이가 태어난 후 만수 부부의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분식차 옆에 작은 요람을 두고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보며 장사를 했어요.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눈이 왔지만 만수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 같아. 만수의 말에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여정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17살에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이만큼의 성공을 이룬 아버지의 이야기는 늘 하늘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겠네요, 아버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때 노숙할 뻔했던 이 도시에서 이제 그는 수많은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만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오늘 고향을 방문한 진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를 이제 풀 시간이었어요. 하늘아, 내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수는 문득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아버지의 표정에 하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분식차가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지. 만수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분식차로 시작한 그들의 사업은 점차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어요. 하나의 특별한 맛과 만수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그들의 분식차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 떡은 직접 공장에서 갓 만든 것을 가져오고 채소는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것을 골랐지. 내 어머니는 양념을 만드느라 손이 늘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 만수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분식차는 작은 가게로 발전했습니다. 만순의 분식이라는 간판을 단 날 만수와 하나는 밤새 울었어요. 그들의 꿈이 한 걸음 더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5살이었을까? 매일 가게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손님들이 너를 예뻐해서 과자를 주곤 했었어. 만수의 말에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시절, 분식집 구석에 앉아있던 기억이 아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어.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은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지. 정장을 차려입은 그 남자는 이 씨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찾아와 떡볶이를 먹던 그는 어느 날 만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만수 씨, 이 동네 곧 개발된다는 소문 들었소?
지금 이 근처 땅이 오를 텐데 한 필지 장만해 보는 게 어떻겠소? 처음에 만수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장사하기에도 바빴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끈질기게 만수를 설득했습니다. 이봐요, 나 좀 믿어보시오. 지금이 기회라고. 10년 후엔 지금 가격의 5배는 뛸 거요.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만수는 하나와 상의했습니다. 그들에겐 가게 운영으로 모아둔 얼마간의 저축이 있었어요. 전세금을 뺀다면 작은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평생 장사만 할 순 없을 테니까. 하나의 동의를 얻은 만수는 이 씨의 소개로 시장 근처의 작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작은 시작이었지만 만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그 땅을 산 직후 정부에서 그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 땅값이 순식간에 2배로 뛰었지. 만수는 이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에게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었죠. 만수는 이 씨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밤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장사는 계속하면서 틈틈이 근처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어. 이 씨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 어떤 위치가 좋은지, 어떤 계약 조건을 봐야 하는지,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만수는 점점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갔습니다. 첫 투자 이후 3년 만에 그 땅은 처음 구입가의 3배가 되었어요. 만수는 그 땅을 팔아 더 큰 부지 2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했죠. 처음에는 작은 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상가 건물, 주택, 그리고 나중에는 빌딩까지 소유하게 되었어. 만수의 말에 하늘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감각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분식집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의 질문에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프랜차이즈로 확장했지. 만순의 분식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체인점을 열었어. 내 어머니의 레시피가 그 기반이 되었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이후 만수의 사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뻗쳤어요. 분식점은 프랜차이즈로 확장했고 상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할 수는 없지.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도 큰 위기를 맞았어. 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무너졌습니다. 높은 이자율,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만수의 사업도 위태로워졌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내다 팔았지만 만수는 달랐습니다. 난 오히려 그때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어. 다들 팔아치울 때 나는 샀지.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 만수의 결단력과 성견지명은 옳았습니다. 외환위기가 지나고 경제가 회복되자 만수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급등했어요. 이때부터 만수는 서울 강남 지역의 숨은 부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성장했어.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항상 검소하게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랐지. 만수는 성공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했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어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했던 만수의 경영 철학은 그의 사업 제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지.
만수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자라고. 그 말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 하늘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성공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했고, 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내가 모두 배우길 바랐으니까. 하늘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회사의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아버지가 이룩한 성공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고향에 왜 가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늘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과거와의 화해랄까? 그리고 마지막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만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오늘 그가 고향을 찾은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고향을 찾았는지. 만수의 말에 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문득 지난 세월의 흐름을 느꼈어요.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한낱 작은 모래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러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자.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만수의 집으로 차는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을 샀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만수는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하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지금의 풍경보다 수십 년 전 자신이 걸어온 길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40이었을까? 분식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었지. 만수는 회상했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건물. 비록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던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 머슴으로 살았던 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 사업을 시작했어. 첫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하나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가 말했어요. 그날 밤 당신이 얼마나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야, 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도 잃을 게 많아졌어라고 말했잖아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기쁨이 다시금 방 안을 채웠어요. 그 후로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하나의 건물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만수의 투자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건물보다는 오래되었지만 입지가 좋은 건물을 찾아 매입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안목은 거의 항상 옳았죠. 아버지의 부동산 감각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미국에서 MBA를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론보다 아버지의 실전 경험이 더 정확했으니까요. 하늘의 말에 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실패도 많았다는 걸 잊지 마라. 만수가 처음으로 큰 실패를 맛본 것은 40대 중반, 너무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확장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대형 상가 건물을 매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어요.
수개월 동안 빈 건물을 유지하며 이자 비용에 시달렸죠. 그때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모든 걸 잃을 뻔했어. 하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냉정하게 조언해 주었지.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만수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역할을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녀의 능력은 만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니 더 단단해졌지. 그 실패가 오히려 내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어. 만수는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차곡차곡 자산을 불려가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50대에 접어들 무렵 만수는 이미 서울 곳곳에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약은 외환위기 때였지. 다들 두려워하며 자산을 팔아치울 때 나는 반대로 움직였어.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만수는 자신의 모든 유동자금을 동원해 강남 지역의 핵심 상권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만수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도 아버지를 말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위기가 진짜 기회라며 밀어붙이셨어요. 하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사람들은 늘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하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위기는 결국 지나간다. 중요한 건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야. 위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회복되자 만수가 매입한 건물들의 가치는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50대 후반에 이르러 만수는 서울 강남에만 10채가 넘는 건물을 보유한 대형 자산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런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늘 소탈하게 지냈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만수는 성공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직원들보다 먼저 사무실에 출근했고 현장을 직접 챙겼어요. 그의 성실함과 검소함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회사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랬잖아요. 부자가 됐다고 허세 부리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살자고. 하나의 말에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늘 원칙을 지켰어요. 검소하게 살되 베풀 때는 아낌없이 베풀자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장학금을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은 재산을 사용했죠. 하지만 그들의 선행은 늘 익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향에 가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성공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게 있었어. 바로 고향에서의 기억 말이야. 만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생각하면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머슴으로 취급받았던 그 시절의 기억, 모욕과 차별에 대한 아픔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이 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는 고향 마을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모두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감정이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 진정한 성공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걸. 하나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만수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고향에 간 이유는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내가 준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만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계획을 이제 실행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내일 우리 고향으로 다시 가자.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마. 만수의 말에 하늘과 하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만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이제 쉬자.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 너머로 그의 시선은 멀리 고향 마을을 향하고 있었어요. 빈손에서 시작해 빌딩주가 된 자신의 인생 여정. 이제는 그 여정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두 손 가득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만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그가 보여줄 계획이 무엇인지 하늘과 하나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만수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을 직감했어요. 내가 다시 왔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고향 마을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옆에는 아들 하늘과 아내 하나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수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훨씬 결연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간직했던 계획을 실행할 날이 드디어 온 것이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하늘의 물음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 그는 자신의 계획을 가족에게 모두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하던 가족들도 만수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구나. 만수는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전 시간 마을 회관 앞에는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만수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만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상태였죠. 만수, 또 왔네. 춘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어제 다 둘러보지 못해서 다시 왔네. 춘식은 만수의 옆에 서 있는 하나와 하늘을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 만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내 아내 하나와 아들 하늘이야. 춘식은 만수의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춘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서울에서 뭐하고 사나? 옷은 좀 괜찮아 보이네. 춘식의 말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글쎄, 그저 먹고 살만하게 지내고 있지. 이때 다른 마을 노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모두 만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하냐고? 대답 좀 해봐.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불쑥 질문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행상이라도 하나? 춘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노인들이 키득거렸어요. 만수를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머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난 지금 방앗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 세상 참 더럽지 않냐? 머슴 살던 놈은 잘 살고 나 같은 양반집 자손은 이 꼴이니. 춘식의 말에 만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인내심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데?
우리 방앗간 말아먹었어. 세상 참 더럽지 않냐? 춘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우월감과 새로운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때 잘 살았지만 지금은 몰락한 자신과 머슴이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듯한 만수를 비교하며 분노가 치솟았던 것이죠.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를 확인할 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 춘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야? 말도 못하겠어? 그래, 넌 항상 그랬지.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녀석.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런 고급 차량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차는 회관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그는 이제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고급 맞춤 정장에 손목시계까지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이분들이 어릴 적 친구분들이세요? 하늘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춘식을 비롯한 노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하늘은 자연스럽게 만수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모두 도착했고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리무진과 하늘의 등장으로 그들의 태도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만수가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저기, 어디서 식사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마을 뒤편에 새로 생긴 한식당이 있죠?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그 한식당은 최근에 개업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마을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서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준비해 놓았으니 다들 함께 가시죠. 만수의 말에 사람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일행에 합류했어요.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함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셨습니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춘식의 얼굴은 이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머슴이라 불렀던 그 소년이 지금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만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는 김만수 회장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히 준비한 메뉴로 모두 차려놓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모두가 앉자 만수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레스토랑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고향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서 투자했죠. 춘식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수가 단순히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소유할 만큼
부자라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늘과 하나가 그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한때 춘식 씨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3살부터 17살까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죠. 만수의 솔직한 고백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어온 계획을 밝힐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위한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수를 깔보던 춘식의 얼굴은 이제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서울에서 사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부동산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만수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웨이터들이 정갈한 한식 요리들을 테이블에 하나둘 놓기 시작했어요. 산나물 전체부터 고급 한우 구이까지 메뉴 하나하나가 최고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시면서 들으시죠. 만수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조금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고급 음식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춘식 씨, 방앗간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요? 만수가 갑자기 춘식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당황한 춘식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남은 노인들도 쌀 소비가 줄어서 방앗간이 예전 같지 않아. 춘식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잘 살던 집안이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몰락해가는 현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죠. 실은 제가 이 마을에 만순의 농촌 체험 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만수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이 서류 가방을 열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컬러 인쇄된 계획서에는 마을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상세한 청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춘식 씨의 방앗간을 두려고 해요.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낡은 방앗간이 갑자기 사업의 중심이 된다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네, 내 방앗간이라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 방앗간이야말로 이 사업의 보물이죠. 도시 아이들에게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고 전통 방식의 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늘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전통 체험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용으로 인기가 많죠. 춘식 씨의 방앗간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의 체험 시설과 숙박, 시설을 갖춘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쇠퇴해 가던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텐데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 것이었죠. 모든 초기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수의 단호한 대답에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만수가 정말로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왜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만수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춘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난 너희 집 머슴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 식당에서 너희가 밥 얻어먹네. 그 말에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가 복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잠시 후 만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미래니까요.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들판과 산이 보였어요. 그의 고향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저는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마을에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동안 자신이 어떻게 만수를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늘이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춘식 씨는 방앗간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다른 분들은 농사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숙박시설 관리 등을 맡게 될 거예요. 모두가 주주가 되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농사 경험과 지혜는 어떤 대학 교수보다 값진 것이니까요.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할 겁니다. 1시간이 넘는 설명과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만수와 하늘은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의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점점 사람들의 표정이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마을에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만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희망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만수의 제안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유일하게 춘식만이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야.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만수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만수의 그 한마디에 춘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음식이 다 식기 전에 같이 먹자고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만수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가 만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과거를 치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중요한 건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만수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주주계약서에 서명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을은 만순의 농촌 체험마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만수의 선언에 모두가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오랫동안 쇠퇴해 가던 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뒷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년 전 배고프고 외로웠던 소년이 매일 소를 몰고 다니던 그 산. 이제 그 소년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으로 돌아왔구나. 만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복수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도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인 말이죠.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력과 희망이 넘쳐났어요. 만수는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난 그날 이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 앞으로만 갔어.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만수는 춘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마을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하나와 하늘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정말로 용서해 준 거니? 춘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만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의 모욕과 괴롭힘, 그리고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진 오만한 태도까지. 춘식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용서?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게는 더 이상 용서할 감정도 미워할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만수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때의 고통이기도 해. 아이러니하게도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춘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나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만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춘식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를 두려워했던 그 손이 이제는 위로의 손길이 되었어요. 이제 그만 과거에 매달리자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우리 마을이, 내 방앗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춘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수의 말에 희망을 느꼈던 거죠. 그의 낡은 방앗간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방앗간을 다시 운영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늙은이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야. 도시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할 거야. 두 사람의 뒤에서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춘식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춘식 어르신,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음 주부터 방앗간 리모델링을 시작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전통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춘식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만수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야. 하늘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한 일행을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공손히 문을 열며 인사했어요. 만수는 춘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마. 그때 자세한 계획을 논의하자. 춘식은 갑자기 만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만수야. 이번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 방앗간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내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울 거야. 만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두 노인이 되었지만 그들 사이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함께하면 더 멋진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만수는 춘식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고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나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했어요, 여보.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에도 가장 기쁜 순간에도 함께했던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줬어요. 하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고향 마을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13살 소년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위에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와 하늘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나는 머슴이었지만 내 인생은 주인처럼 살았어. 만수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철학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였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했지.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 리무진은 고속도로에 올라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17살에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했던 시절 하나를 만나 작은 분식차를 시작했던 순간 첫 부동산을 매입하며 느꼈던 설렘, 그리고 오늘 고향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감동까지.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만수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순의 농촌 체험마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더 힘든 일들을 헤쳐왔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하늘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난 평생 일하며 살아왔어. 일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즐거움이야.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만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의지는 강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만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의 마지막 대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머슴에서 백만장자로, 그리고 이제는 고향의 구원자로. 하나가 만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리무진은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만수는 그 빌딩들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물질적 성공보다 오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희망의 빛이 더 값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 만수의 마지막 말에 하나와 하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만수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자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느냐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 리무진이 만수의 회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히 그를 맞이했어요. 만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만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뒤로 서울의 찬란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